안녕하세요. 천호상입니다. 오늘은 진짜 본격적으로 UX가 뭔지에 대해서 재미있고 좀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UX 디자인에 대한 정의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간단하게 여쭤봤죠. 가위 2개 보여드리고, 이게 UX가 좋은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여쭤봤는데, 사실 UX에 대한 정의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정의를 여러 가지 사람들한테 이제 듣고 본인이 알아서 그 나만의 UX 정의를 좀 만드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UX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 가위가 있고, 그 다음에 집에 보시면 이렇게 아동용 가위가 있습니다. 집에 아기들이 있거나 뭐 조카들이 있으면은 집에 이제 이런 아동용 가위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쁘고 디자인틱한 그런 이제 디자인 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가위들이 있는데, 과연 이 가위들이 UX가 좋은 걸까요? 아니면 유저빌리티가 좋은 걸까요? 아니면 피처가 좀 다른 건가요? 아니면 디자인적으로 좋은 건가요? 사실 이것들이 되게 디파인하기가 어려운,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UX 컨셉의 UX라는 말에 대한 정의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UX, UI 뭐 이런 이제 케이스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화면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디를 눌러야 되는지도 모르고 빠져 있죠. 그리고 요새도 가끔 보시면 엘리베이터 버튼이 좀 이상하게 된 데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올라간 데도 있고, 이렇게 뭐 번호가 되는 데도 있고요. 버튼이 양쪽에 있는데 좀 다르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되게 UX적으로, 유저 인터페이스적으로, 유저빌리티 이슈적으로 좀 말이 많을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구석이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재미있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예전에 웹사이트 주소 같은 거 넣을 때 보시면 나라로 해서 쭉 찾게 되죠. 근데 요거는 제가 미국 사이트고 미국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하는 사이트인데, 여기 보시면은 맨 밑에 있죠. U니까. 그럼 A서부터 쫙 내려야 되는 거죠. 너무 불편하고 너무 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맨 처음에는 웹사이트들이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소를 넣고, 나중에는 그러니까 메이저 유저가 미국 사람이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를 제일 위에다 올렸죠. 그 다음에 이제 A부터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좀 개선을 했는데, 맨 처음에 웹사이트 디자인할 때 저런 이슈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다 적용을 했었고, 저거는 뭐 당연히 개발자들이 저런 식으로 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왜냐면 저게 원래 맞으니까. 하지만 이제 사용자로는 되게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저게 이제 많이 올라가고, 요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개선이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UX라고도 할 수 있죠. 굉장히 UX로서 잘못된 케이스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인데, 여기 계단이 있죠. 그래서 장애인이 갈 수 없는 계단인데 장애인을 위한 거죠. 이거 같은 경우도 되게 UX가 안 좋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UX는 사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유저빌리티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좀 포함을 해야 되고 굉장히 헷갈려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단어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UX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거고요. 다시 이제 단어로 저희가 한번 설명을 하면, UX는 유저 플러스 익스피리언스죠. 근데 유저를 다시 또 깊게 조금 한 발짝 더 들어가면, 유저는 사람인데 뭔가를 유지하는 사람이죠. 근데 유지를 하면은 유스풀한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스풀하게 되면 유틸리티, 계속 뭔가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피처로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저는 피처로 표현될 수 있고요. 익스피리언스는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멘탈 모델이 되게 중요하고 그 멘탈 모델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이 잘 맞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게 잘 맞으면 세티스팩션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feel, 이모션으로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피처를 썼을 때 이모션이 나오면 이런 것들이 사실은 UX의 기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모션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도널드 노만이 2007년에 이 책을 쓰면서 이모션, 이분은 인지심리학자입니다. 그래서 코그니티브 사이콜로지에서 심리학적, 인지적으로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모션에 대해서 인지적으로 이제 정의를 해봤더니 크게 세 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바로 이제 하는 비세랄이 있고요. 네, 요건 이제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behavioral, reflective 이렇게 세 가지 이모션이 있고요. 제가 자꾸 이제 구글 예를 들게 되는데 좀 자주 보시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되게 이상한 단어로 한번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별로 결과물이 안 나왔죠. 결과가 없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구글이 자기네들 로고를 사용해서 적게 나오면은 O가 없고 적고 많이 나오면 뭐 10까지 나오면은 쭉 느리죠. 이런 것들도 사실은 디자인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세랄한 요소인 거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럭이라서 제가 일부러 트럭을 가지고 왔는데요. 트럭은 굉장히 기능성입니다. 여기에 뭐 디자인이 꼭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고요. 물론 디자인이 들어가면 좋지만, 비용이 싸게 만들고, 뭐 안전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현대차 트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기능 위주로 이제 가는 거지만, 미니처럼 외국차. 근데 굉장히 개성이 강하죠. 캐릭터가 있고, 차만에 뭔가 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대시보드도 굉장히 다르고, 느낌도 굉장히 다르고, 이런 처음 딱 봤을 때, 그냥 딱 느끼는 이런 것들을 이제 비세랄 이모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언박싱, 애플 노트북 딱 사셨을 때, 박스 딱 열었을 때, 딱 봤을 때 그 느낌, 이런 것들을 이제 비세랄 이모션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무의식적으로 비헤이비어는 쓰다 보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에서 이렇게 온도계 조절하실 때 뭐 여러 가지 방식은 있지만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려서 휠 방식으로 하는 거고요. 저걸 이제 하다 보면 본인이 뭔가 조정할 수 있다, 조정하고 있다 이런 이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임파워먼트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거를 올리면은 이제 뜨거운 바람이 나오고 내리면 찬 바람이 나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험을 하면서 자기가 믿음, 뭔가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 시스템이나 그 기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쓰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느껴지는 이런 것들을 이제 비헤이비어라고 하고요.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익숙하게 되는 거죠. 메모라이즈 되고 결국에는 메모리가 되고 예전에 뭐 다마고치처럼 계속 쓰다 보면 뭔가 감정이 이입이 되고 이런 식으로 돼서 이모셔널 어태치먼트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비헤이비어럴보다는 조금 더 리플렉티브하게 자기 뭔가 생각, 리플렉티브, 과거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감정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건 UX에 대해서 ISO에서 이제 저번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거고요. 도널드 노만이 이제 UX에 대해서 처음 그 단어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왜 만들었냐라고 했을 때 보면 휴먼 인터페이스는 유저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리고 유저빌리티. 예전에는 HCI랑 유저빌리티라는 도메인 자체가 굉장히 컸고요. 근데 거기에만 만족하기는 조금 아쉬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에스펙에 대해서 시스템을 사용할 때의 모든 에스펙에 대해서 어우를 수 있는 단어가 뭘까 있을까라고 해서 이제 나온 게 유저 익스피리언스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빨간색으로 했는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왜 시스템이냐면 이거는 그냥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가위 뭐 이런 거보다는
시스템이죠. 뭔가 디바이스적이고, 뭔가 환경적이고, 뭔가 그래서 뭔가 시스템을 하나 만들고, 그거를 사용하면서, 느끼는 감정, 이런 것들, 익스피리언스, 이런 것들이 UX이지, 뭔가 이렇게 간단하게 딱 하고, 또 끝나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UX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쉽죠. 왜냐하면 저희가 UX 디자이너니까 UX 디자이너의 일이 필요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리서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개선을 하게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시스템적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합니다.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디자이너로서 사람들한테 베네핏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익스피리언스 이런 것들을 디자인해주는 그게 이제 UX 디자인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UX 디자인은 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제가 저쪽에 있는 친구 건물에 놀러 가는 거죠. 그래서 그 건물로 가야 되는데 건물이 701호고 7층으로 가야 됩니다. 갈 때 어떻게 하냐면 건물 입구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찾고 그 다음에 층을 누르고 그 다음에 문이 열리고 뭐 내리는 사람 나오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뭐 버튼 누르고 올라갔더니 또 뭐 문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긴 여정이죠. 약간의 그 태스크가 쭉 가는데 이런 것들 이 스텝 이 전체적으로 이거를 하면서의 느끼는 익스피리언스를 저는 이제 UX라고 보고요. 제가 생각하는 UX는 사실 이 정도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맨 처음에 제 친구 건물인데요. 그래서 건물 밖을 봤을 때, 저 이제 여기 왔죠. 전철 타고 왔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입구가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보통 건물의 입구는 공원 앞에 있게 되죠. 뒤쪽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사용자로서 보통 사람으로서 이제 이쪽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구를 찾고 그 다음에 입구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는지를 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찾는 거죠.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찾고 근데 찾았는데 요새는 엘리베이터가 많이 좀 바뀐 데가 있어서 엘리베이터 가기 전에 저희가 원하는 층을 먼저 누르고 그러면 엘리베이터 위치를 알려주는 곳이 있고요. 저희 그 친구 사무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하는 층에 가가지고 홀수인지 짝수인지 이 정도 이제 구분해가지고 가서 이제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눌러서 엘리베이터가 오면 이게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고요.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봐야죠. 그냥 버튼만 누르고 가만히 있으면 너무 답답하죠.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은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는지 쭉 내려오는지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태값을 알려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도착했을 때 얘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인지 내려가는지 엘리베이터인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사람들이 예측을 해야 됩니다. 들어갔을 때 버튼은 어디 있는지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옆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버튼이 뭐 순서가 이렇게 위아래로 될 수도 있고 옆으로도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될 수 있는데 또 거기에 모니터가 있어서 지루하지 않게 뭔가 정보를 계속 주는 경우도 있고 뭐 거울이 달린 경우도 있고요. 층을 계속 표시를 해줘야죠. 내가 어디 있는지, 위치가 어딘지, 몇 층인지. 내가 여기를 눌렀을 때 그러니까 내가 가는 층이 어디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표시를 또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사실 이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뭔가 굉장히 그 인터랙션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착을 하게 되면 이 층이 어디 있는지, 내가 맞는 층으로 내려왔는지, 그리고 문은 어디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경험을 하는 거를 UX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스마트폰을 써서 뭐 치킨을 주문하거나 이런 것들도 UX가 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조금 더 광범위하게 UX 디자인은 그런 것도 UX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시스템을 뭐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그런 태스크가 여러 개가 있고 그 태스크를 하면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을 저희가 찾아가지고 그거를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UX 디자이너가 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사람마다 다 UX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틀리고 맞고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런 것들을 계속 들으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UX가 뭐다 라는 거는 꼭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좋은 UX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